안녕하세요. 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재풀미. 오늘 8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아침에 그 3% 예. 네, 방송 잘 봤고요. 그러면 바로 S&P 500과 예.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양시장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2.1%가 하락을 했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금리 상승이 좀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YTD로 S&P 500이 13.8% 올랐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2.3%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13.8%라고 하면 거의 한 20%까지 갔었는데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도 좀 그에 따라서 낮아졌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18.77배까지 내려왔고요. 한때 19.9배 거의 뭐 20배 가까이 됐죠. 이렇게 네. 갔었는데 그것도 좀 낮아졌고요. PBR은 4.15배 그리고 ROE는 22.1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조정받은 것 같은데 지수별로 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S&P 500이 4.8%, 나스닥이 7.4%, 그리고 다우 3.2%, 러셀 2000이 의외로 조정이 컸어요. 잘 오르지 못했는데 이 조정 기간에 상대적으로 좀 7.2%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이 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 요건 뭐 그러려니 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승률 종목별로 보면은 빅테크들이 여전히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6%가 일주간에 그나마 좀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1%, 2%대 빠졌고 아마존 3.7%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11.2%가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메타도 6.1%. 그리고 일라일리 헬스케어 섹터의 시총 1위 종목이 된 후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3.4% 올랐고요. JP모건 3.5% 하락했고 P&G 마이너스 2.9%, 엑슨모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3가 아니라 빅7 종목들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시 메타나 테슬라를 제치고 다시 시총 상위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익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4.1% 정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그냥 약간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익 추정치나 이익 전망 이런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뭐 많이 올랐다는 거,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멀티플이 조정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이 지금 고점 대비로 11.2%, 마이크로소프트 12%, 구글 마이너스 4%, 아마존 마이너스 6%,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8.8%, 테슬라가 마이너스 26.5%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조정받았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고. 예, 전반적으로 그 중국 전기차들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뭐 테슬라 이후에 전기차들도 그렇고 또 글로벌 완성차들도 그렇고 뭐 지수 조정 내지는 약간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경쟁 격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조정폭이 테슬라가 좀 특히 심한 편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예. 기사들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 자동차 잘 팔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예. 10%밖에 안 돼요. 예. 예.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예. 10%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가 올해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예. 자동차의 판매율이 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전기차 판매율은 10% 증가밖에 안 되고 예. 뭐가 잘 팔리는 줄 아세요?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중에서 SUV 쪽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원래 SUV는 전통적으로 강세인데 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카가 제일 잘 팔리는 차는 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요? 차. 네. 그랜저요? 네. 그랜저가 이제 베스트셀러카인데 그 그랜저 중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카의 비중이 거의 40%인가? 네, 엄청 잘 팔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비자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소비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사실일 거다라고 믿고 있다가 사실이 아닐 때 예. 공경에 빠진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 성장률보다 하이브리드가 예. 잘 팔리고 그래서 최근에 도요타 주가가 좋은 거예요. 네, 도요타 주가가 전고점을 강하게 뚫으면서 미국, 일본의 니케이 225를 이끌고 있는데 예. 실제 도요타가 왜 저래 잘 팔릴까? N저 현상도 있지만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의 강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아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약간 시그널이 나타났던 게 포드나 GM 쪽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쪽에 손실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죠. 또 네. 투자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또 전기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예. 도요타와 거의 도요타만큼은 안 되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현대차의 최근에 이익률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은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렇게 이익률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전기차 쪽에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뚜렷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쪽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쪽의 강자가 지금 도요타, 현대기아차 이런 식이고 순수 전기차는 조금 약간 고민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팔면 팔수록 좀 마진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또 수요 둔화도 조금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있고. 다들 고민이 심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밸류 체인들도 좀 그렇죠.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PR로 보면은 애플이 26.7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8.3배, 구글이 19.9배, 메타 17.9배, 그리고 아마존 35배, 테슬라가 여전히 50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42.9배, 일라일리 48.3배, P&G 23.6배. 이런 식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앞자리가 좀 바뀌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한 30배 부근에서 이렇게 되다가 20배 중후반 여기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주간, 월간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폭이 심한 거는 월간으로 보면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IT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홈빌더 이런 그 금리에 좀 민감한 섹터들이 조정폭이 좀 심했고요. 반면 포워드 EPS는 보면은 S&P 500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굳이 해석하자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금리 쪽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 그 금리, 기간별 금리하고 실제 그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지금 직접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림부터 일단 보시면요. 1개월부터 해서 30년까지 해서 그 단기 금리 쪽하고 비교적 기간이 긴 10년, 20년, 30년 장기 금리 쪽 이렇게 보시면 단기 금리 쪽은 5.38, 뭐 5.44, 5.49, 5.36에서 5.4에서 5.5% 내 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장기금리 쪽인데 장기금리 쪽에서 특히 10년, 20년, 30년을 보시면은 10년 쪽에서 3.74에서 4.25 한 50pp 정도 올랐고요. 20년물 쪽도 4.02에서 4.56, 30년도 3.84에서 4.38로 한 50pp 정도가 전반적으로 이 세계 장기금리 쪽에서 그 레벨업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의 압박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단기금리 쪽에서는 좀 수급적으로도 좀 변화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MMF 같은 경우가 단기금리를 단기채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편입하는 펀드잖아요. 네. MMF 펀드의 인덱스, 그러니까 수익률 인덱스를 보면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 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밑에 위클리 기준으로 해서 MMF에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최근 4개월, 최근 4주간 보시면은 뭐 한 30빌리언 내외로 이렇게 계속해서 MM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추세가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4주간 그 유입된 MMF 자금이 90빌리언이 좀 넘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이상 단기간에 유입이 돼서 계속 이쪽은 그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주식하고 그리고 그 채권 펀드 그리고 지방채 펀드 이렇게 보시면은 주식 쪽에서는 좀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출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 한 4주간 11빌리언 정도 유출이 나타났고 그리고 장기채 쪽에서도 유출이 이따금씩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방채 쪽에서 마이너스 쪽 유입 자금 유입이 좀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지금 단기금리 쪽에서의 그 강세로 인해서 상승세 유지로 인해서 단기금리에 단기채에 주로 투자하는 MMF 쪽에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쪽의 자금 유입은 조금 둔한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금리는 수급 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금리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10년물만 보시면은 4.25%를 기록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0bp가 올랐고요. 미국채 2년물에서는 4.94%인데 주간 기준으로 5bp가 올라서 장기금리 쪽에 상승세가 여전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69bp를 기록을 해서 마이너스 폭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2년물은 계속 4.9 그 선에 딱 붙어 있는데 예.
아까 그림 보여주셨듯이 장기물만 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그죠? 예.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4 뚫었었죠. 예. 4.4 부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 그때 고점을 예. 뚫었다가 예.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좀 빠져가지고 4.25로 기록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더 우상향하는 그 일드 커브가 그죠? 예, 그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역전되어 있다가 예.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단기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고 그죠? 예. 장기 금리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예. 단기 금리가 정책 금리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예. 일드 커브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꽤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금리 커브가 역전되자마자 이거는 뭐 침체 시그널이다 네. 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침체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침체 시기가 계속해서 이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연되다가 또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기금리 자체가 그 경기하고 물가를 어쨌든 반영하는 금리 수준일 텐데 경기 수준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약간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는 지금 평균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물가는 계속해서 좀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약간 좀 뭐 울퉁불퉁 하겠지만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되려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물가는 하향 안정화, 그 경기는 좀 기대 이상, 평균 이상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수급 때문에 그 장기채 발행 물량이 많아져서 요 부분이 그 수급이나 심리나 수급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막 추세적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수급 문제가 뭐 영원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올해 3분기, 4분기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넘기면 이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는 뭐 미리 반영을 하겠죠. 예. 서서히 길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은 10년물 뭐 브레이크 이븐으로 보면은 2.31%로 6bp가 줄었고요. 실질 금리가 1.94% 와요 그 주간 기준으로 16bp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상승한 요인이 컸고요. 무디스의 AAA 등급으로 보면은 5.11%, 주간 기준은 19bp, 그리고 BAA로 보면 6.17%, 19bp가 올랐습니다. 하이힐드가 8.53%를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23bp가 올랐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20bp가 올라서 4.03%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금리 영향이고 또 약간은 안전자산 아까 말씀드린 MMF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타 뭐 크레딧 쪽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81.6불 기록을 했고 1.97%가 빠졌습니다. 리그 카운트는 520개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5개가 빠졌고요. 구리는 3.7불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2% 기록했고요. 천연가스는 7.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57불 기록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3.1%가 올라서 36.4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가 한동안 또 치고 올라갈 것 같더니 미국은 좀 빠졌고요. 유럽은 상승폭은 좀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외환시장 밑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3.5를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0.6%가 올랐고요.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339.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0.7%가 올라서 이 부분이 이제 전에 그 한 1340원, 50원 뭐 요쪽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 보시면은 최근에 1주만 보면은 3.3%가 빠졌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2.1% 상향 조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좀 마이너스 3.3% 정도 1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YTD로 보면은 12% 정도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9.0%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18일 기준으로 해서 포워드 PER은 10.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0.92배, 그리고 ROE는 8.4%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해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9%, 하이닉스 마이너스 1.5%, 포스코홀딩스가 간만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8.2%, 그리고 LG화학도 마이너스 10.5%. 여기서도 이제 아까 테슬라에서도 봤듯이 2차전지 체인 쪽에서 좀 하락폭이 깊었고요. 현대차 마이너스 1.2%, 기아차 마이너스 0.6%.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5.6%, 7.9% 빠졌는데, 네이버가 이번 주에 신규 서비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이 1.2%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1.8%가 증가를 했고요. LG엔솔 1.1%, 삼성바이오로직스 0.7%, 포스코홀딩스 1.3%, LG화학 1.1%, 현대차, 기아는 0.1%씩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0.6, 0.5%씩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KB금융 0.1%. 대체로 보면은 주가하고 이익 추정치하고 좀 다르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PER이 삼성전자가 18.8배, LG엔솔이 44.4배, 그리고 LG화학 13.2배, 네이버 27.5배, 네이버가 27.5배로 내려왔고요. 카카오도 40.0배로 내려왔습니다. 현대차가 4.2배, 기아 3.6배, 그리고 KB금융 4.0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도 PER 10.9배, 예. 그리고 PBR이 0.92, 예. 그리고 ROE는 계속 최근에 또 보면 증가해 왔잖아요. 예, 예.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예. 그래서 7월 18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8.06%였는데 ROE가 예. 지금 8.4까지 올라왔다는 말은 계속 여기서 보여주듯이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만 예. 금리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빠져가지고 주가는 빠지는데 펀더멘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라서 PBR 이제 0.92면 또 약간 지난번 2650에서 좀 애매한 이제 가격대가 됐다면, 예. 또 여기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장중에 2500이 한번 살짝 깨졌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8, 9, 10월 달이 전형적으로 골프로 따지면 가장 어려운 1, 2, 3번 홀이기 때문에 조정은 예상되지만 2500 밑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예. 대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버스, 곧버스를 비롯해서 2500 밑에서 현금화를 시켜줬던 분들이 많아서 2500 밑으로 가면 강한 매수 또 찬스가 되는 것 같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저희도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그러면서 뭐 핵심되는 것은 역시 스타일의 변화나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국내 금리 보시면은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9bp가 올라서 3.91%를 기록을 했고요. 3년물 같은 경우는 4bp가 올라서 3.7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으로 18bp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미국과는 좀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는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금리의 변동성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투자재탁금 54조 기록하고 있는데 1.1조 주간 기준으로 늘었고요. 신용융자는 20.6조 주간 기준으로 0.2조가 늘었습니다. 거래소 10.6조, 코스닥은 10조고요. 거래대금은 20.9조, 주간 기준으로 1.9조가 빠졌고요. 거래소는 10.8조, 코스닥은 10.1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슬로우한 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네이버의 신규 서비스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목요일 새벽에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슬로우한 IT 부분의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모멘텀이 생겼으니까요.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그 전방 산업들이 너무 좋아요. 엔비디아의 GPU를 수요하는 AI 쪽도 그렇고 전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건 이미 알고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좋은 걸 알지만 그래도 좋게 나올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제롬 파월의 스탠스랑 비교를 해보면 뭐 이번에 갑자기 호키시하게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미리 이제 좀 빠져줘서 오히려 달래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월 전체적으로 보면 8월 초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가 8월 마지막 주는 그래도 조금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제이로 상무님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체크를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채플 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